자, 이제 이번에는 어 영역을 선택을 할 건데 경계를 조금 더 자유롭게 선택을 한번 해볼 거예요. 지금 보여지는 이 사각형 원형에 대한 거는 아무래도 사각형의 형태에서 영역을 뭐 추가하거나 영역 추가는 Shift 키 누르고 영역을 추가하고 Alt 키 누르고 영역을 빼줄 수가 있는데 요런 거는 좀 자유롭게 이렇게 선택하기가 좀 불편해요. 바탕 클릭해서 해지해 주고요. 자, 그 밑에 보면 자, 여기 인제 뭐가 있냐면은 음 다각형 올가미 도구라고 해서 내가 좀 이렇게 직선으로 되어 있는 추출할 수 있는 것들은 이 다각형 올가미 툴이 굉장히 유용하고요. 옆에 있는 작은 삼각형을 꾹 눌러 주면 이거와 유사한 것들이 한 3 가지가 있어요. 자, 올가미는 내가 좀 프리하게 프리 드로잉 스타일로 올가미처럼 씌울 수가 있는 거고 다각형 같은 경우는 인제 직선으로 선택을 해서 추출할 수 있는 거고 인제 요건 자석 기능이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올가미부터 한번 해 볼게요. 자, 제가 이거를 선택을 하는데 영역을 쪼금 자유롭게 선택을 했어요. 자, 이 상태로 제가 아까 했던 것처럼 컨트롤 C, 컨트롤 V 한번 해 볼게요. 자, 컨트롤 C, 컨트롤 V를 했어요. 그러면 추출을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선택 영역이 이렇게 선명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끊어져 보여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올가미 툴로 선택을 일단 러프하게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경계 부분을 부드럽게 처리를 좀 해 주고 싶어요. 그게 어떤 거냐? 선택된 영역을 수정할 건데 부드럽게 수정을 하겠다. 그게 선택이란 메뉴에 보면 선택된 영역을 수정할 수 있고 이 수정할 수 있는 영역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해 주는 게 이제 패더 값 적용이에요. 단축키는 Shift F6 이고요. 눌러 볼게요. 자, 인제 그럼 이건 뭐냐? 내가 선택한 이 경계 영역을 부드럽게 처리를 해 주는 건데 값이 클수록 부드럽게 되는 이 영역이 넓어져요. 그럼 인제 주의해야 되는 게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면 값을 너무 많이 주면은 영역이 같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단 한 15 정도 이런 데 좀 가까우니까 15 정도 한번 해 볼게요, 15. 자, 15 라는 값을 주고 확인 눌러 주면요. 이게 약간 좀 경계가 좀 부드러워졌거든요, 아까 했던 거보다. 자, 제가 컨트롤 Z 해 볼게요. 자, 컨트롤 Z는 이전 단계예요. 다시 컨트롤 Shift Z. 자, 패더 값을 20 줬더니 경계 부분이 20 이라는 15 라는 값만큼 좀 부드러워졌어요. 자, 이 상태로 자,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한번 눌러 볼게요. 자, 인제 그러면 컨트롤 V에서 자, 붙여넣기를 한 부분은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보세요. 경계가 많이 부드럽죠? 여기 보면은. 부드러운 거 보이죠? 자, 부드럽기 때문에 옆에 이렇게 놔 줬어요. 자, 이 화일은 이미 이 자체의 경계가 좀 이렇게 아주 또렷하게 막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추출을 좀 부드럽게 해 주면은 굳이 막 경계 부분을 다 깎지 않더라도 좀 자연스럽게 합성해 줄 수 있거든요. 자, 이 레이어 복제 한번 해 볼게요. 자, 컨트롤 J 눌러서 하나 더 복제를 해 주고요. 자, 3개 다 같은 방향이면 좀 재미없으니까 두 번째 레이어를 이렇게 반전 뒤집어 줄게요. 자, 그러기 위해서 형태 변형, 형태 변형은요. 편집에 자, 형태 변형 여기 보면은 뭐 비율, 회전, 뭐 가로로 뒤집기 이런 게 있는데요. 자, 이거 전부 다 해줄 수 있는 게 자유 변형이라고 해서 컨트롤 T 프리 트랜스폼 해 가지고 컨트롤 T 눌러 주면은 자, 이거를 내가 이렇게 뒤집을 거거든요, 뒤집는 거. 자, 뒤집기 위해서는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여기에 가로로 뒤집기. 자, 눌러 볼게요. 자, 이렇게 해 주면은 형태가 가로로 뒤집어졌어요. 자, 엔터. 자, 눌러서 자, 요거는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합성을 요렇게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요거는 저장을 사본 저장으로 해 줄게요. 자, 파일에서
4번 저장해서 자, 이거는 JPG로 자, 내 이름 폴더에 완성에다가 음, 요거는요. 올가미 툴 그리고 패더 값, 패더 적용으로 할게요. 자, 올가미 툴로 추출을 해줬고 이 경계 부분을 패더 값이라는 걸 줘가지고 경계를 부드럽게 처리를 해줬어요. 자, 이거는 저장을 JPG로만 해줄게요. 자, 확인 눌러서 자, 요거는 레이어가 지금 이렇게 세 개가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요거 한번 실습을 꼭 해보세요. 요거는 자, 요 활 닫을게요. 네, 원본 저장하지 않고 그냥 닫아둘게요. 자, 이번에는 다각형 올가미 툴을 통해서 투명 배경 저장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여기 보여지는 이 파일은 이게 형태가 이렇게 직각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 파일을 배경을 제외한 투명 배경 파일 저장을 한번 해보겠다. 자, 투명 파일로 저장을 하려면 확장자 어떤 게 좋을까요?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 PNG. 그렇죠. PNG 파일로 저장을 해주고 싶어요. 네, 그래서 자, 이 파일을 투명하게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투명하게 해주려면은 일단 추출을 먼저 요 노트 이미지 부분을 해줄 건데, 자, 그러려면은 선택을 먼저 해줘야 되겠죠. 물론 우리가 배웠던 이런 거 해줄 수 있어요. 어, 빠른 선택 도구를 가지고 배경만 선택해주고 영역을 반전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Alt키 누르고 다시 추가. 이 상태로 영역 뭐 어, 해줄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 두루두루 활용하는 툴이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다각형 툴을 배워야 되니까 자 컨트롤 D 눌러서 영역 해지하고요. 이거 할 때는 웬만하면 확대하고 컨트롤 Alt 플러스 눌러서 확대하고 항상 스페이스바 눌러서 이동해 주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자 다각형 올가미 툴을 가지고 자 클릭 내가 추출하고 싶은 부분이 이렇게 네, 직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다각형 올가미 툴을 활용해 주는데 지금은 여기 배경이 좀 단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했었던 그 빠른 선택 도구로 했지만 만약에 배경이 굉장히 복잡하다. 그럴 때는 이렇게 추출해 줄 필요가 있을 때는 이 다각형 올가미 툴을 활용하기도 해요. 자, 저는 이제 하나를 했고요. 나머지 하나는 영역 추가니까 또는 Shift 키 눌러도 되고요. 자, 맨 처음과 끝이 만나면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나는 지금 요거를 가져가는 게 아니고 배경을 투명하게 바꿔주고 싶은데 선택을 배경으로 먼저 바꿔야 되겠죠? 자, 이제 그러면 선택된 영역을 반전시키는 거는 어쨌든 선택 영역에 대한 거는 상당 부분의 선택이란 메뉴에 다 들어있어요. 자, 여기에 지금 반전이라는 인버스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아주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단축키는 외워두는 게 좋아요. 인버스니까 컨트롤 I인데 앞에 Shift가 붙어요. 그래서 Shift, 컨트롤 I. 자, 눌러서 영역을 반전했고요. 저는 여기 배경 있는 부분을 지우고 싶어서 딜리트 키 눌렀어요. 그랬더니 지워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칠을 하라는 메뉴가 나와요. 자, 어떻게 주냐면은 지금 제가 지우고 싶은 부분이 배경이에요. 백그라운드. 근데 이 배경이 지금 잠금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배경을요, 일반 레이어로 바꿔줄 거예요. 자, 그 방법이 자, 배경을 따닥 더블 클릭을 해주면 이 배경을 레이어로 변경할 거냐 물어보고요. 이 상태로 확인 눌러주면은 이 레이어는 백그라운드가 아니고 지금 레이어로 바뀌었어요. 자, 이제 그러면 이 부분 지워볼게요. 자, 여기 딜리트 키 눌러서 지웠더니 투명 파일은 이렇게 격자 모양으로 보여지는 게 지금 이 파일의 투명 배경이라는
이미지고요. 자, 이게 됐으면 자, 컨트롤 D 눌러서 영역을 해제해 볼게요. 자, 이 파일을요. 만약에 저장을 다시 JPG로 한다. 그러면 이 배경은 무슨 색으로 나올까요? 저장을 JPG로 해주면 무슨 색으로 나올까요? 혹시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 JPG는 투명 배경이 지원이 안 되죠. 그럼 이 파일을 저장을 JPG로 해주면 무슨 색이 나오냐면은 흰색으로 나와요. 흰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파일에서 자, 4번 저장을 할 건데요. 내가 지금 작업한 거를 투명 배경으로 해주고 싶다. 그럼 확장자를 아까 얘기했듯이 PNG로 잡아줘야 돼. PNG. 자, 이거는 제가 이거 잘 알아보라고 이거의 이름을 투명 배경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PNG로 해서 투명 배경, 이름을 투명 배경으로 했어요. 자, PNG 저장을 눌러볼게요. 자, PNG로 저장을 할 때는 PNG 24가 있고 PNG 8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웬만하면은 퀄리티가 높은 걸로 할 거기 때문에 그냥 큰 파일로 체크를 하고 이 상태로 확인 누를게요. 자, 저는 지금 저장을 PNG로 했고요. 나는 이거 JPG로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볼게요. 자, 파일에서 자, 4번 저장. 자, 이번에는 완성 폴더에 자, 이 파일을 그냥 JPG로 한번 해볼게요. 저장. JPG로 하게 되면은 이 파일이 투명 배경이 아닌 흰색으로 변형이 돼요. 확인. 자, 이제 이 파일 닫고요. 이거 다 작업했으니까 파일을 볼게요. 자, 완성 폴더에 보면 자, 투명 배경으로 한 것과 내가 저장을 JPG로 한 거. 여기서는 지금 차이가 없어 보이죠? PNG 저장한 거하고 JPG 투명 처리한 상태로 둘 다 투명 처리한 상태에서 자, 보면은 자, 내가 투명 처리를 해서 저장을 JPG로 했더니 이건 지금 화이트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원했던 투명 배경이 아닌 거죠. 자, 이 파일은요. 투명 배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파일만 배경 없이 이 파일만 관리를 해줄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는 옮겨왔어요. 이 파일은 투명 배경이 아닌 흰색이 있기 때문에 흰색이랑 같이 파일이 분류하시는 거지. PNG 파일처럼 투명을 제외한 이미지만 가져와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개를 구분해 쓸 줄 알아야 되고요. 내가 만약에 파워포인트에 지금 작업하는데 그 회사 로고가 필요하다. 로고 같은 경우는 보통 일러스트 원본 작업한 다음에 PNG 파일로 투명 배경 처리된 걸로 해서 로고 관리를 해줘요. 그러면 뭐 파워포인트에 로고만 얹혔을 적에 투명 배경으로 로고가 들어갈 수 있어야지 여기 주변에 하얀색이 들어가면은 좋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투명 배경 저장할 수 있는 이런 PNG 파일 저장을 배운 걸로 생각을 할게요. 자, 이제 그러면 자, 이번에는 요거 볼게요. 나는 이 파일도 마찬가지로 투명 처리를 해서 이 투명 파일을 저장을 해주고 싶은데 추출을 먼저 해줘야 되겠죠. 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사실 먼저 이런 걸 파악을 하면은 먼저 얘를 먼저 해봐야 돼요. 사실은 빠른 선택 도구. 왜냐면 색상 차가 이렇게 분명하고 얘가 비교적 배경보다 조금 클리어하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사실 이거 해주면 되게 간편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이게 가장 편하고 빠른 건데 근데 이제 그 전에 여기서는 뭐를 얘기를 하느냐. 영역을 해제할게요. 컨트롤 알트 플러스. 자, 자석 올가미 도구 같은 경우는 클릭한 상태에서 이렇게 점점 클릭해주면 자석처럼 붙어요. 이렇게. 그래서 수시로 이거는 내가 펜툴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지만 사실 이렇게 보면은 불편하고
정확도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고요. 굳이 내가 이 툴을 추천하지는 않아요. 왜냐? 이렇게 경계가 선명하게 돼 있는 경우는 자, 컨트롤 D 해볼게요. 그럴 때는 웬만하면은 그냥 빠른 선택 도구를 활용하세요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이건 더 빠르게, 더 쉽고, 정확도가 자석 올가미보다는 좋기 때문에 그럴 땐 이걸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세 개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이 중에는 그나마 다각형 올가미 툴을 좀 활용하고 뭐 그냥 급하게 빨리 할 때 올가미 툴 같은 거. 근데 올가미 툴은 경계가 너무 막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은 거, 그런 거 할 때 올가미 사용하거나 자석 올가미는 지금까지 저도 그렇게 사용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가장 사용을 많이 하는 거는 요거예요, 요거. 빠른 선택 도구.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러면 자, 요 활 닫고 자, 이번에는 창문을 합성을 한번 해볼 건데 두 개 화일을 꺼내 볼게요. 자, 여기서 흰색 배경을 제외하고 근데 흰색 배경은 여기 보면은 창문 안쪽에도 들어있기 때문에 흰색을 제외하고 창문 틀만 합성을 해주고 싶어요. 여기다가 자, 이제 그럼 어떤 거를 할 거냐. 여기 지금 보면은 빠른 선택 도구가 있고 그다음에 자동 선택 도구가 있어요. 자, 빠른 선택 도구 같은 경우는 내가 클릭했을 때 비교적 쉽게 유사한 컬러는 한 번에 이렇게 돼요. 한 번에. 자, 지금 뭐 여기가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물론 이런 부분은 Alt 키 누르고 다시 추가를 해주고 뭐 이렇게 해줄 수도 있어요. Alt나 Shift 키 눌러갖고 영역이 뭐 너무 많이 된 것들은 뭐 이렇게 보완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어찌됐든 제가 지금 대략 하늘을 선택을 했어요. 하늘을. 자, 저는 이 하늘을 조금 색을 좀 변형해주고 싶어서요. 자, 이미지에 조정이라는 메뉴에는 모든 색을 다 변형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데요. 자, 이 중에 가장 사용을 많이 하는 색조, 채도, 컨트롤 U. 요거는 여러분들 외웠으면 좋겠어요. 컨트롤 U. 왜냐면 색상 변경할 때 가장 사용을 많이 하는 이 툴이 컨트롤 U 요 기능이라서 눌러볼게요. 자, 이 컨트롤 U는요, 뭐 컬러부터 채도, 밝고 어두운 밝기까지 다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 저는 뭐를 할 거냐? 여기 지금 보이는 색조를 왔다 갔다 해서 내가 색을 원하는 색으로 바꿀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으로 바꿀 수 있고요. 아, 나는 이거를 좀 흑백으로 바꾸고 싶다. 그럴 때는 채도를 아예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흑백으로 바뀔 수 있고요. 채도를 높여주면은 이미지가 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채도는 조금 조심해서. 저는 이거를 0으로 할게요. 0. 밝기 같은 경우는 어둡고 밝고. 그래서 아무래도 어두운 게 마이너스 100까지 가면 블랙으로 갈 거고 플러스 100으로 하면 화이트로 가겠죠. 0.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색을 골라주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좋아하는 색으로 하늘색을 만들어 주세요. 저는 뭐 약간 핑크 노을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색을 해줬고요. 흑백으로 바꾸고 싶은 사람 흑백으로 하고요. 교재에는 흑백으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확인 눌러서 저 나름의 색으로 만들어줬어요. 자, 컨트롤 D. 자, 이번에는 볼게요.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요. 자, 빠른 선택 도구는 유사한 색으로 선택을 한꺼번에 해준다. 그런데 자동 선택 도구는요. 같은 색상만 골라주는 기능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자, 자동 선택 도구를 클릭을 했더니 같은 색일 때는 클릭 한 번으로 다 돼요. 근데 이제 같은 색상도 허용치가 있어, 허용치.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마술봉 툴에
허용치는 지금 기본 값이 32예요. 자, 눌러볼게요. 30인 상태로 하늘을 눌렀더니 핑크색, 유사한 핑크색은 32라는 허용치만 선택이 됐어요. 자, 컨트롤 D. 자, 허용치를 낮춰볼게요. 허용치를 5. 그리고 핑크색을 클릭을 해볼게요. 그랬더니 여기 지금 보면 같은 핑크색이라도 좀 밝은 부분이 있고 더 밝은 부분이 있고 뭐 어두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내가 선택을 한 부분에 허용치 5만큼의 영역의 컬러 범위예요. 정확하지만 이게 많은 부분 추출할 땐 좀 어렵죠. 자, 컨트롤 D. 아까 32였는데 이번에는 50으로 한번 해볼게요. 50. 자, 그리고 제가 중간에 클릭을 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많이 선택이 더 많이 됐죠. 50이라는 값만큼 선택이 더 많아졌어요. 자, 기본으로 되어 있는 값은 32예요. 자, 요건 잠깐 최소화시키고요. 요거 좀 볼게요. 자, 이거는 뭐냐면 일단 배경이 하얀색으로 처리가 돼 있어요. 이거는 아까 제가 노트했던 것처럼 원래 여기에는 창문 배경이 있었을 테지만 이미 어떤 작업자가 흰색으로 처리를 해서 요거 마술봉투를 활용해서 추출해 가세요라는 예제들인 거예요. 이런 것들은. 배경이 흰색으로 돼 있는 것들. 한번 해볼게요. 자, 배경이 흰색이니까 한 가지 당일한 색은요. 자, 빠른 선택 도구 말고 자동 선택 도구를 활용을 해서 허용치 32만큼 클릭을 해주면 30이라는 값만큼 선택이 됐어요. 그리고 자, 이번에는 컨트롤 D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인접이라는 게 체크되어 있는데 자, 인접 체크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제 그러면 화이트를 클릭했을 때 이 페이지 안에 있는 모든 화이트는 다 돼 있는 게 인접의 체크 유무에 따라서 이 페이지 안에 모든 하얀색. 자, 요게 약간 오버된 부분은요. 이거는 선택을 했으니까 Alt 키를 누르고 빼줄게요. 제외시킬게요. 이렇게 Alt 키 눌러서 제외시키면 저는 지금 이 창문 틀에서 화이트만 선택을 했어요. 자, 이제 그러면 영역을 반전시켜서 창문만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화이트에서 선택 영역을 반전. 자, 이제 그러면 이 반전된 부분을요. 컨트롤 C 복사해서 여기다가 컨트롤 V 눌러주면 창문 틀만 이렇게 합성이 되겠죠. 자, 여기는 지금 제가 이 마술봉 툴은 같은 색상의 컬러만 되는데 컨트롤 D 인접을 체크를 안 했을 때는 예, 이 하얀색 컬러만 자, 인접 체크를 풀고 해주면 이 페이지 안에 있는 모든 화이트 그리고 혹시나 오버된 부분은 선택 툴 눌러서 Alt나 Shift 키 눌러서 저는 Alt 제외시킬 거니까 Alt 눌러서 했더니 나머지 빠지고 안쪽에만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마술봉 툴은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면 되고요. 자, 옮겨왔어요. 자, 옮겨온 다음에 자, 창문을 합성을 해줬는데 자, 이번에는 이 창문에다가 제가 원하는 컬러를 넣어주고 싶어요. 자, 컬러를 넣어주기 위해서 가장 사용을 많이 하는 색상 컬러 툴이 아까 채도, 색소 이런 거 색조랑 채도를 넣어줄 수 있는 이 기능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눌러볼게요. 자, 근데 지금 이 화일은요, 색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이게 보면은 제가 색조를 왔다 갔다 해도 이미 가지고 있는 색이 너무 약해서 색이 확실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자,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주느냐. 일단 먼저 밝기를 먼저 어둡게 해줘요. 뭔가 색을 넣을 만한 명도를 잡아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너무 탁하잖아요. 그럴 때는 채도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의 채도가 높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내가 이제 언제든 원하는 색으로 바꿔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거는 잘못하다 보면 이미지가 깨질 수가 있어서 자, 이번에는 다시 초기화 할게요. 취소 눌러서. 자, 이번에 어떤 걸로 해줄 거냐. 자, 이렇게 색을 넣기 어려운 거에다가 내가 임의의 어떤 색을 넣어주겠다라고 할 때 해주는 게 아까 가장 사용을 많이 하는 게 이 색조와 채도라고 얘기를 했고 자, 여기에서 어떤 게 있느냐. 여기 오른쪽에
컬러라이즈라고 해서 색상화, 그러니까 어떤 색을 미리 넣어주는 거예요. 지금처럼 색을 뭔가 변형해 줄 게 별로 없을 때. 자, 이제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자, 색상화를 눌러줘요. 그럼 갑자기 이 이미지는 어떤 임의의 컬러로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러면요. 제가 밝기만 조금 어둡게 해줄게요. 그리고 나서 색조를 제가 원하는 색으로 색을 고를 수가 있겠죠. 나는 근데 뭔가 좀 앤틱한 느낌으로 나무 느낌을 내고 싶다. 여기 지금 색이 없어요. 그럼 뭘로 해주느냐? 나무 느낌이면 어쨌든 약간의 옐로우나 브라운 계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옐로우에서 약간 브라운으로 넘어갈 때. 자, 그럴 때 밝기를 좀 어둡게. 그리고 채도를 약간 더 낮춰서.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약간의 나무의 느낌에 가까운 걸로 넣어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질감 입혀지는 게 있긴 있거든요. 저는 지금 밝기를 좀 어둡게 해서 약간의 나무 느낌으로 했어요. 자, 이 상태로 확인 눌러주고요. 자, 여기 설명되어 있는 게 지금 우리 PDF 파일에 보면, 자, 뭐 원형 선택해가지고 색 칠한 거, 자, 칠해서 저는 컬러 선택해서 투명도는 50%. 여기서는 컬러를 지금 포그라운드 컬러, 나의 전경색을 레드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포그라운드 컬러로 50%만큼 색을 칠을 해줬어요. 전부 선택했고요. 컨트롤 C, 그 다음에 여기 드래그 두 개 해서 안쪽에 붙여넣기. 특수 붙여넣기 중에서 페이스트 인투 해가지고 안쪽에 붙여넣기 했더니 이렇게 요 안쪽에 들어갔죠. 네, 그래서 요거는 안쪽에 들어간 걸로 여러분들이 완성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라쏘 툴, 올가미 툴이고요. 자, 직선 올가미 툴은 폴리곤 라쏘 툴, 그다음에 자석 올가미 툴은 매그네틱 라쏘 툴. 자, 이렇게 해서 자, 요거 자유롭게 선택해서 여기서는 패더값 5 줬는데 저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잡은 다음에 패더값 15 줬어요. 복사해줬고 요거 하나만 컨트롤 T 눌러서 가로로 뒤집기. 자, 복사하고 가로로 뒤집기. 여기까지 됐고요. 자, 이거는 직선 다각형 올가미 툴을 활용을 해서 배경을 지어줬는데, 자, 배경 레이어를 일반 레이어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레이어를 더블 클릭해서 일반 레이어를 만들어줬고요. 자, 이거는 자석 올가미 툴인데 사실 사용을 아주 많이 하진 않는다고 했어요. 자석 올가미 툴. 자, 지금 저는 어, 컬러 선택을 해주고 흑백으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창문. 자, 가지고 왔어요. 자, 이 창문은 컨트롤 U 눌러갖고 색을 넣어줄 건데요. 우리는 이제 더 많이 해줬어요. 이제 그러면 자, 지금 저 나무 색감으로 넣어주고 싶다. 그럴 때 자, 밑에 FX는 여러 가지 이펙트를 넣어주는 거고요. 책에는 없지만 혹시 되는지 한번 볼게요. 경사와 엠보스. 자, 경사와 엠보스라는 기능은요. 이게 어떤 게 있냐면은 약간의 볼륨감을 주는 건데 지금 볼륨감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볼륨감은 많이 안 줘도 돼요. 크기도 많이 안 줘도 돼요. 뭐가 중요하느냐? 여기 텍스처라는 부분이 있어. 텍스처. 텍스처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나무 질감. 자, 이제 그러면 다시 경사와 엠보스 해볼게요. 경사와 엠보스를 내부 경사. 자, 내부 경사로 엠보스를 줄 거고요. 크기, 크기 작게. 그리고 깊이, 깊이도 약간 작게.
자, 텍스처의 비율을 저는 비율을 좀 작게. 깊이는 약간 낮춰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문을 약간의 내가 원하는 텍스처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책에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다양하게 약간의 나무 질감으로 좀 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거 한번 활용을 해 보세요. 자, 저는 이렇게 해서 했고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한번 실습한 사람들은 나무 질감까지 한번 입혀서 완성을 해 보세요. 자, 요 효과는 경사와 엠보스란 효과고요. 이 효과 내가 다시 들어가고 싶다 그럴 때는 경사와 엠보스를 따닥 더블 클릭하면은 속성을 다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저는 경사와 엠보스에서 이 부분을 외부가 아니고 내부 경사로 했고, 그다음 텍스처라는 거를 추가를 해서 텍스처의 패턴을 저는 나무에서 이런 질감으로 골라줬어요. 나머지 비율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이 지금 텍스처에 대한 깊이 이런 것들 여러분 조정해 줄 수가 있고요. 다 됐으면 확인 눌러서 여러분들만의 스타일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자, 파일. 자, 요거는 사본 저장해서 자, 내 이름 폴더에다가 여기는 일단 아, 이걸 뭘로 할까요? 그냥 창문 합성이라고 할게요. 그냥 창문 합성. 저장을 JPG로도 해주고, 그리고 요거는 내가 이제 레이어도 살아있고 경사와 엠보스도 수정할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어, 다른 이름 저장, 4번 저장해서 내 이름 폴더에다가 네, 아까 했듯이 뭐 창문 뭐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내 이름 폴더에다가 창문 합성인데 이거 형식을 PSD 화로 저장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라서 자, 여러분들 요거 창문 합성 해주는 거 이해하면서 창문 추출할 때 활용한 이 자동 선택 도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인지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번 챕터는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